뭐하노? 평당 100에서 200은 잡아야 된다는데. 그러면 기본 3,000에 맥시멈 6,000이네. 그러니까. 근데 이 금액은 말이 안 된다.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는데.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?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? 예,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가게를 옮기게 됐는데 바닥에 폭시 공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. 요거 뭐 대략적인 견적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? 반셀프도 좀 알아봤거든. 근데 이거 쉽지 않다. 이거 전문 시공업자들 견적 다 따로 받아봐도 한 2,000원 넘게 나오거든.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우리가 이거 일정적으로 할 수 있나? 이거 잘못하면 딜레이 엄청 된다던데. 이거 돈 쓰고 괜히 망할 것 같다.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냥 다 맡기는 게 맞나? 근데 우리 이거 한 5, 6천 쏟으면은 운영자들 다 안 나온다. 안녕하세요, 원사이드입니다.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아침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어젯밤에 비가 좀 오다가 아침에 살짝 그쳐서 가볍게 산책할 겸 나왔습니다. 저의 첫 사업이었던 캠핑장이랑 또 바로 이전 사업이었던 또오기 스토어 같은 경우는 거의 셀프에 가까운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. 뭐 젊었을 때라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호기로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비용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서 별 큰 고민 없이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. 어제 하루 종일 반셀프로 하느냐 턴키로 하느냐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쉽게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.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는 이 턴키 방식은 일단 편리합니다.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에너지를 인테리어가 아닌 오픈에 필요한 다른 부분에 분배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 같고, 또 공간의 분위기나 퀄리티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아웃풋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. 또 디테일하게는 시공업체들 간의 조율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공기간을 맞추기도 수월하고 향후 AS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비쌉니다.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압박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반인들이 반셀프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업체 조율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시공기간도 늘어지고 또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도 힘들고, 보통 감각이 아닌 이상 인테리어의 퀄리티도 잘 나오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체력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골병으로 한 달 정도는 알아 눕게 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게 들죠. 이 절약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개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셀프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. 이 선택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턴키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프리미엄 동량차, 고급 보이차, 또 위스키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간의 퀄리티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공간이라는 게 이 또오기 워크룸의 철학이나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공간의 퀄리티를 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쪼들리는 자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좋은 향과 맛으로 이 감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그런 멋진 공간을 만든다면 이 인테리어에 쓰는 비용이
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턴키 방식으로 인테리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후보로 꼽았던 업체들이랑 한 열흘 정도 이제 현장 미팅을 마쳤습니다.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인들한테 좀 추천을 받고 또 SNS에 인스타 스토리에 좀 아는 업체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숨고나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에 뭐 후기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업체들을 좀 물색을 했습니다. 일단 뭐 후기나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. 그리고 업체 사이트 같은 데를 가서 뭐 포트폴리오도 보고 스타일이 좀 맞는 업체들을 먼저 가려내고 한 6개 정도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옮겨갈 그 현장에서 미팅을 진행을 했었죠. 그 자영업자들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서 글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턴키 방식으로 일을 맡겼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만나기 전에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로 최대한 필터를 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.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 지금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우선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좀 리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. 이번에 저희가 컨택했던 업체 중에 일단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연락 온 업체들이 제법 있었거든요. 업체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악명이 자자한 그런 업체더라고요. 공사 기일을 잘 안 맞추기도 하고 시공을 하다가 잠수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업체는 저희가 제외를 했죠. 이 현장 미팅이 생각보다 유익하더라고요. 일단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공간 구성하는데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제가 컴퓨터 앞에서 막 고민만 하던 부분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걱정도 좀 덜어지고 현장에서 만나서 뭐 미팅하고 얘기 듣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 업체들 중에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맡길 업체를 한 곳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. 부정적인 의미로 골치가 아팠다기보다 다들 괜찮다 보니까
뭐 특별히 선택을 해야 될 기준이 좀 애매하더라고요. 이 업체 선정할 때 필요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게 어느 정도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들이면 시공 퀄리티는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는데 무엇보다 저와의 어떤 그런 소통,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결이 좀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저희랑 좀 결이 맞을 것 같은 두 업체한테 가견적서 또 뭐 이런 가시안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요청 드릴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이제 과금이 되는 거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이번에 오셨던 업체들은 무료로 그런 가견적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.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두 업체의 아이디어 시안하고 이제 가견적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. 다음 주쯤 저희가 선정한 업체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이런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뭐 인테리어를 앞두고 턴키 방식을 할지 아니면 반셀프를 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턴키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감이 잘 안 온다,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도 그랬었거든요.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뭐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체감상 그동안 엄청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첫 테이프도 못 끊고 있네요.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찻집 아저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